영국의 BBC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범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성년자 범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범죄 발생 비율이 20년 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5개 중에 1개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무슨 범죄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과반수 이상이 절도죄입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소액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다가 경비원에게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절도죄에도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든 생계형 절도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일본에는 이런 범죄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다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무료로 살 곳이 필요해서 법을 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을 수급할 연령에 도달했다가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수감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카다 씨는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이걸 훔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62세였던 다카다 씨는 첫 범죄였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한 절도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1년 뒤 공원으로 가서 사람들 앞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경찰을 부르기를 바라면서 칼을 꺼낸 거죠. 결국은 시민이 그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카다 씨는 결국 4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좋지만은 않지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4년간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절도는 생계형 절도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일본 사회에서 독특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돈으로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치면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좀도둑질을 일본에서는 만비키라고 합니다. 이런 단순 소액 절도가 만연한 일본에서는 마트에서 고용하는 만비키 전문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지맨이라고 불리며 일반 경비업체에서 사복을 입은 경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 점포당 많게는 10명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이 경비원들은 사람들이 만비키가 의심되는 사람을 촬영해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녹화가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세우고 점포 내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직접 훔친 물건들을 꺼내서 확인을 한 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인계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만비키로 잡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60세 이상이며 80세가 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80대의 한 노인 여성은 노후에는 2천만 엔 약 2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1,500만 엔 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괴리된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계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집 근처의 슈퍼에서 너무 티나게 만비키를 하다가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점원은 상습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번에는 주의만 받고 그 가게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대신 경고성으로 가족들에게는 알렸던 것이죠. 아버지는 울면서 점원에게 제발 내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지만 점원들도 만비키에 의한 손해가 어마어마했던지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로웠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적어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끼리 의논을 한 결과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본인이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계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서 절도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4명 중에 1명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에는 자신의 물건을 도둑맞았다라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흔히 도덕적 결핍으로 인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것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호자들이 주타깃이 되긴 하지만 심해질 경우 가게에 가서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을 돌보기 힘들어진 부양자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타도시로 나가버리면서 치매를 진단받지 못한 노인들이 버려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치매 노인이 가진 집이 전국에서 220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모든 주택의 30채 중 한 채에 해당합니다. 자식들이 치매가 걸린 부모님의 집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처분해서 노후자금 및 요양원비를 내려고 해도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매각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집이 빈집 상태로 방치가 되어 빈집털이 등의 2차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60대 남성은 같은 현 내에 있는 처가가 3년 전부터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살던 80대의 장모님이 치매에 걸려 양로원에 입주했습니다. 남성은 빈집이 된 아내의 친정을 관리하기 위해 찾아가서 유리창이 깨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집안은 옷장 서랍이 열려 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된 상태였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빈집으로 남아있는 부모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열심히 쌓아온 재산을 간혹 이용해 쓸 수도 없고 지역 치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을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계속해서 비용이 드는 일 등 이용자 수는 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쿄 안 연구소 소속 인구통계학자 마이클 유머는 기본 국가연금으로는 살기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집세, 식비, 의료비를 계산해보면 일본에서 노인연금 외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빚을 지게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지만 특히나 지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부모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머는 연금 수급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연금으로 살 순 없지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루에 3끼의 식사가 나오고 각종 청구서에 허덕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유머는 노인 자살이 흔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자살은 이들이 고달픈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년간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약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유머는 법원 절차와 수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인들을 돌보는 편이 훨씬 더 낫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인연금 수령액 절반을 줄이는 대신 무료 음식과 건강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주민들과 합창단이나 게이트볼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퇴 마을을 구상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이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령자 범죄와 만비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